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기 재래시장이 있는데 밑에 거기서 이제 그 공부하러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재래시장에 이제 상인회장 그 명함 좋잖아. 상인회장인 여자인데 남자보다 더 활발하고 더 활달하고 그다음에 이 말을 너무 재밌게 하는데 남한테 이렇게 좀 뭐 이렇게 기분 좋게 농담 얘기하는 건데 기분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아주 그 시장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대. 물론 뭐 회장이라고 이제 계속 했으니까 사람들이 대충 알겠지만 하여튼 만나면 재밌는 얘기 해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고 항상 시장 분위기를 아주 이렇게 주도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주가 어떻길래 이제 그렇게 되는 건지 그걸 한번 이제 봐달라고 해서 선생님 거기서 저기 회장님이 그거 먼저부터 알고 계세요? 예? 2년 됐어요? 그럼 많이 됐네. 그래서 이제 사주 공부하시니까 사주가 궁금한 거지. 이제 그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래서 한번 이제 그거를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래서 자, 오늘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여자분인데 이 다소곳하고 이렇게 보통 여자들은 뭐 아무리 그 사주가 좋고 해도 크게 벗어나질 않는데 지금 이런 이 상인회장 같은 이런 분은 완전히 크게 벗어난 것 같아요. 남자 뺨칠 정도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사주를 한번 풀어봅시다. 네. 자, 혹시 이제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병호, 갑오, 병인, 그 다음에 병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인데 남자 같은, 그러니까 이 여장부 같은 여장부처럼 이렇게 행동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양팔통인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이게 양기운이 강하니까 여성인데 남자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지금 다 양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병화, 간목, 병화. 다 되어 있고, 지지 부분 이것도 여기 보면 요거는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 헷갈리시는 분 자, 우리가 사주에서 이 채가 있고 용이라고 그러는데 이 채용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이거는 이제 틀을 얘기해요. 이거 쓰임새. 그러면 여기서 병하고 여기서 이렇게 오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게 양이고 이건 음이면 그럼 이건 음인데 이게 왜 다 양팔통으로 얘기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구분하시는 분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육식갑자를 얘기할 때는 요 오가 양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양으로. 헷갈리시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 병화도 양, 오화도 양으로 쓴다. 그 채로 쓸 때는 틀로 쓸 때 사용으로 할 때는 이게 음으로 사용되는데 틀을 형성할 때는 이것이 이게 양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갑오일 때 요 오도 원래 쓰임새는 음인데 이게 채로 얘기하면 틀로 얘기하면 양으로 양. 자, 갑자, 을추, 병인, 정묘 이렇게 흘러가는 거 보면은 자, 첫 번째가 양, 두 번째 그 다음에 양, 그 다음에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여기서 처음 설명드렸지만 자, 이게 채로 쓸 때 육식갑자는 보통 채로 사용하는데 이때는 이게 양인데 이게 원래는 쓰임새는 음인데 이때는 양으로 작용한다는 거야. 양,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육식갑자가 자, 한 번은 양, 한 번은 양 이렇게 되는 거야. 양, 이렇게. 자, 이거 음으로 되어 있죠? 양으로 되어 있죠? 음으로 되어 있죠? 양으로 되어 있죠? 근데 요게
공부를 조금 하시면서 요거를 끝에까 아직까지도 어느 정도 하는데 이게 그냥 그런 줄 이렇게 뭐랄까 이걸 음량 이걸 여기 자세히 보질 않고 그런가 보다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런데 여기 이걸 손들고 아니 그거는 우리가 이 자는 음으로 배웠는데 왜 여기서 양으로 쓰여야 됩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식갑자를 표시할 때 이 최로 우리가 보통 틀이라고 하죠. 틀. 요 최로 쓸 때 요 틀 개념으로 봤을 땐 자, 오, 사해. 요거는요, 요 네 글자는 제가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이 자오기가 사해생활하든지 바뀌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해. 그럼 요게 이제 채로 봤을 때는 잠깐만요. 이 글씨가 안 보이네.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오, 사해 요 네 글자는 요 글자가 처음 채로 쓰일 때 용으로 쓰일 때 나눠 가지고 요렇게 나누어진다는 거죠 자체가. 그럼 요 채는 요게 양이고 용으로 쓸 땐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땐 양으로 쓰이고 요가 그다음에 용은 음이고 요때 와서 채로 쓸 때 이게 음이고 용으로 쓸 때 이게 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헷갈리죠. 정사하면은 요게 지금 음이죠. 요때 채로 쓸 때 요게 음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음으로. 실제로 우리가 사하면 이거 양화로 읽잖아요. 요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렇게 요걸 자, 그래서 이 사주에 보면은 제가 어떤 걸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게 양팔통사주라는 거예요. 여자가 양으로 이렇게 다 8글자로 되어 있으면요. 보통 우리가 여장부라 여장부. 정말 재밌죠? 쾌활하고. 뭐 남자 저리 가라. 막걸리를 먹어도 예를 들어서 뭐 한두 잔 먹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뭐 주전자에 이렇게 담아놓고 술 마시는 분들 많죠? 그런 스타일이야, 그런 스타일. 잔도 큰 걸로 이렇게 마시는 스타일. 이 여자가 예? 여장부면은 이제 그렇게 생겨요. 자, 그게 여장부의 조건이라 어떤 드러나 있는 조건으로 봤을 때 일단 양팔통일 때. 그 다음에 요 사주의 특징이 역마가 이렇게 강하죠. 역마. 그러니까 활동적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는 요거는 요 양팔통하고 역마를 더 이렇게 같이 지금 여기 뭐 도화가 있는데 이 도화가 있는 사람들은 여자들은 더 여성스럽고 남자는 남성스러울 수도 있지만 여자가 이런 조건을 같이 따라다니면은 여자가 굉장히 어떻게 돼? 남자처럼 이렇게 쾌활하고 적극적이고 유머러스한 어떤 기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운이 있으면은 여자지만 남자처럼 이렇게 행동도 하고 실제로 남자 같이 모든 걸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 사주 이것만 봤을 땐 남자 사주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분명히 여자 쉬운 여들인데.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됐을 땐 여자지만 남자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모든 것을 그렇게 실질적으로 집안에서도 이 가정 역할, 어떤 분위기라든가 실질적으로 뭐 돈 버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이 여성분이 가장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남자가 없는 게. 남자분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자가 이러니까. 남자는 공무원인데 그러니까 여성처럼 세심하고 꼼꼼하고 정적인 사람이잖아. 남자인데. 그건 또 반대죠. 남자인데 실제로 보면은 여자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분은 여자인데 남자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가 가정생활을 하는데 이게 서로 잘 조화롭게 평화롭게 살려면 이런 경우가 남자처럼 생각하시고 남자가 여자처럼 이렇게 정적이고 웬만하면 이 말을 잘 들어주는 스타일 이러면 집안이 싸울 일이 없어요. 이런 구조는. 그런데 그런 이런 경우에서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 무관사주가 되면요. 무관사주에다가 이제 비견겁제가 많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완전하게 남자의 조건을 갖춘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이라든가 모든 것이 남자처럼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조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 상인의 이제 상인의 회장인데 말을 너무 재밌게 하고 농담도 잘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자체가 상대편한테 기분 나쁘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회장님은. 근데 여기 지금 오신 분이 굉장히 재밌대. 지금 오신 분이 쉬운 3살? 쉬운 3살. 그러면 여기 쉬운 5, 쉬운 8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목을 이게 왜 썼냐면은 여기 오신 선생님이 와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아니 쓰지도 못하는 거 왜 달고 다냐 이렇게 얘기를 한대. 웬만한 여자가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 그런데 그 말 하는데 웃음이 나오지 뭐 기분 나쁘다든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인 회장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나름대로 본인이 이 관리하고 어떤 능력을 이렇게 발휘할 때는요. 또 한 가지 여기서 좋은 게 뭐냐면 이 병화가 이렇게 뜨잖아요. 이게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재미있고 우리가 이제 많이 아는 사람 비유하면은 그 골목식당 백종현 씨 있잖아. 백종현. 거기에 보면 그 사주가 이 병화가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이 항상 웃으면서도 나름대로 어떤 카리스마도 있고 그리고 다재다능하잖아요. 음식 쪽에서는 어떻게 돼? 본인을 따라갈 사람이 없잖아. 여기서도 어떻게 돼? 그런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장사하는 그 상황에서는 그 사람들을 압도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병화가 지금 이렇게 3개가 있잖아. 상당히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돈을 얘기하면은 이 불이 하나, 둘, 셋, 넷, 5개로 돼 있죠. 요건 인성 요거는 불을 도와주는 불이 그렇게 상당히 이 사주가 강하죠. 아주 강한 사주, 최강 사주야. 근데 여기에 지금 재가 하나 있죠. 편재가. 근데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군겁쟁재라고 그래. 같은 이 불이 이렇게 많을 때 이렇게 재가 하나 있을 땐 여기서 재를 어떻게 돼? 이 모든 사람들이 재를 다 쟁취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돈을 벌으면 돈 쓸 때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이런 분이 만약에 회사를 차렸다. 그러면 이사들하고 이 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걸 어떻게 이 재가 이렇게 있으면 이걸 다 나눠야 되기 때문에 돈이 안 된다는 거야. 쉽게 해서.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절대 동업을 하지 말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사주가 동업 이렇게 재를 나눠야 될 사람이 여럿이 있다는 건 문제도 생길 수 있지만 돈 버는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뭐 재래시장에서 뭐 하시면서 근데 이분이 일단 남편이 돈을 꾸준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들을 잘 이렇게 소득이 있으니까 뭐 돈에 신경은 별로 안 쓰신대.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어떤 장사를 하던 게 들어와서 사람이 오면은요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어울릴 수 있게끔 격려도 하고 재밌는 말도 하고 그래서 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더라도 다 사귀어서 모든 상인들이 그 조합원들이 이렇게 단결할 수 있게 재미있게 장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해 준다. 그래서 참 대단한 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오시면 선생님도 사주를 이제 배우면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죠. 여러 가지죠. 틀이. 그죠? 기본적으로 일단 이렇게 강해야 돼, 사주가. 강하다는 거는 요 일간의 불인데 이 불이 이렇게 많이 있어야 돼. 불기운이 이렇게 많은 데다가 이것이 다 또 이 불을
보통 우리가 불을 키울 수 있는 아궁이 생각하시면 돼. 나무를 넣어서 불을 화력을 키워야 되잖아. 그 나무가 어떻게? 나무가 희생양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 목생화.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운이 다 이렇게 다 같은 기운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재라는 게 이런 경우는 작은 개념, 편재인데도 불구하고 이 재의 역할을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물상으로 보면 이게 다 불이잖아요. 이 금이 녹아내린다는 거야. 이 자체가 지금 존재 자체가 어떻게 돼? 위협을 느끼는 거죠. 이 금이라는 건 차갑고 냉정하고 어떤 구조체가 이렇게 딱 틀이 쇠 같은 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불이 강한 더군다나 이게 계절적으로 5월이잖아. 이렇게 있으면 이게 녹아내리면요 이 돈 역할을 못 하는 거야. 재 역할을 못 한다는 거야. 이런 경우. 이게 워낙 그래서 이런 때는 우리가 신강한 사람들 그러니까 에너지가 강할 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병화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사람한테 골고루 빛을 준다는 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이 안 뜨면은 광합성 작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일할 수가 없잖아. 그리고 모든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태양이 떠 있어야지 모든 태양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좋은 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말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시길래 이분은 타고난 사람이라 이런 사람들은 종신 상회장으로 모셔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아니 이런 사람을 고를 수가 없어요. 보통 보면은 이런 구조로 안 돼 있고 뭔가 특히 화가 없는 사람들은 뭐냐 너무 꼼꼼하게 따지고 뭐 그런 건 잘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이렇게 어울리게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꼼꼼해서 그런 건 안 맞아요. 이렇게 농담도 잘하고 항상 웃고 다니고 그리고 여기 지금 이 도화가 또 이렇게 있죠. 도화가 2개, 역마가 2개. 이 도화라는 건 여기서요 상당히 이성적 어떤 매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앉아 계신 그 선생님도 사실 어떤 때 보면 굉장히 예쁘게 생겨가지고 또 그것도 인기가 많대. 남자들한테는. 여자들한테는 어떻게 또 질투의 대상이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이 도화는요 항상 요즘에 TV에서 보면 이 뭐 가수라든가 어떤 탤런트라든가 모든 연예인들이 이 도화가 있어야 자기를 잘 드러내고 또 이 관중들한테 매력을 느낀다는 거야. 이건 그러니까 타고난 거니까 이 모든 많은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잘 어울릴 수 있게끔 구조를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또 본인이 이렇게 매력적이니까 사람들이 거부 반응이 없겠죠. 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돼? 조금 이렇게 그 좀 비난하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안 좋게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거기다가 이 태양이 떠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따뜻하게 다 어떻게 빛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싫어할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내가 이런 분은 이 평생 회장 자리를 계속 유지하게끔 이렇게 상인들이 밀어줘야 된다. 그래야 이 상인이 장사도 잘 되고 주위에서 이 싸우고 그런 것보다 이렇게 이런 회장님이 한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재밌는 얘기도 하고 서로 단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분위기 조성하는 것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너무 중요해요. 그래야지 그 상인들이 이 손님들한테 이 물건을 뭘 판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 스트레스 엄청 받잖아 와서. 뒤적거리고 골랐다가 살 것처럼 많이 모아놨다가 또 아유 그게 아니고 뭐 제가 돈을 안 가져왔네 이런 식으로 핑계 대면서 또 갔다가 온다고 그래놓고 그럼 뭐 언제 오죠 어떻게 알아? 그럼 내가 다시 물건을 또 다시 디스플레이 또 다시 해야 되잖아.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깎아달라는 사람도 있고 뭐 또 반품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데 이렇게 우리 회장님이 한번 와서 한번 쑥 이렇게 한 바퀴 돌고 가면은 다들 웃고 그동안 스트레스 받았던 거를 스트레스 해소시키는 작업도 해준다는 거야. 이거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주만 봐서는 이 남자 사주예요, 남자 사주.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남자 사주인데 여자분이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이 구조로서 이렇게 이 사주처럼 행동을 하고 본인이 또 이 사주의 양이니까 양의 어떤 발현이 되다 보니까 남자처럼 통 큰 것도 있고 화끈한 것도 있고 재밌는 것도 있고 카리스마도 있고 이렇게 다 있다는 거니까. 거기다가 또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여자로서 미모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성적인 또 매력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특히 이제 거기에 있는 여자분들보다 남자분들은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고 조금은 어떻게 돼요? 이성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장난치는 그 남자 사장들 이제 그 주인들한테는요 그거를 말을 잘 받아서 웃으면서 항상 이렇게 화를 내는 그게 아니라 그걸 다 받아 넘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하지. 쓰지도 못하는 거 왜 달고 다니냐 이런 식으로. 이게 사실 이거 아무나 이런 얘기 못하죠. 잘못하면 어떤 싸울 수도 있어요. 이런 이 시장에서는 이렇게 잘못 얘기하면. 근데 이제 본인이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 어떤 얘기를 해도 절대로 어떻게 기분 나쁘게 생각 안 하고 좋게 생각하고 항상 웃는다는 거야. 아니 그거만큼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병화가 세 개 있을 때는 능력자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봐요. 그래서 모든 조건을 잘 갖췄는데 하여튼 어쨌든 재미있고 그래서 한번 제가 여기서 얼마 안 되니까 한번 선생님이랑 나중에 같이 가서 한번 얼굴 좀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서 왜 사주가 너무 잘났어. 실제로 이런 경우는 여자들이 정말 빛을 볼 수 있는 게 본인도 남들을 위해서 너무 좋은 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사주는 정말 멋진 사주예요. 만나기 어려운 정말 이런 사주 만나기 어려운 사주인데 우리 저희 선생님 이 회장님한테 할 때 항상 이거 공부니까 이런 구조로 되었을 때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걸 익히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막연하게 우리가 책만 보고 사주 책에 있는 거 보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풀이해주면 와닿지 않는데 항상 이렇게 마주볼 수 있는 또 이렇게 자주 만날 수 있는 그 대상의 사주를 지금 풀어보는 거니까 아마 이렇게 조금 기억이라든가 어떤 인상 이런 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잘 잊어먹지 않아요. 책에서 있는 거는 내한테 와닿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해도 금방 잊어먹잖아. 맞죠? 여러분 한번 보시고 이렇게 적어놓고 요게 영마다, 요거는 도하다. 이렇게 이 불이 이렇게 똑같은 게 세 개 있는데 이건 능력자다. 그리고 양으로만 돼 있으니까 양팔통이다. 그러면 양이 많다는 건 여자한테는 어떻게 좋죠? 남자는 이게 음팔통으로 되어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남자가 양팔통으로 되어 있다. 이건 정리가 안 돼.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내 자체가 양인데 양팔통이 남자한테 걸려 있으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허세만 너무 많고 시끄럽기만 하지 정리가 안 되고 그다음에 실속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오히려 음이기 때문에 양을 만나서 훨씬 좋다는 거예요. 특히 여자한테 양팔통인 사람들은 굉장히 활달하고 어디 가든지 간에 중심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받은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연휴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즐거운 설이 아니죠. 추석 명절을 좀 보내시고 이렇게 그동안 이제 힘들었던 거 조금 피로도 풀고 마음의 여유 좀 가지면서 명절 잘 보내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